잘 지내고 있죠? 이곳은 이지적인 사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지태주 라디오고요. 저는요, 단 대표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매일매일이 변화무쌍하니까 나도 덩달아 새로운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솔로로 지내고 있다면 새로운 인연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내 남자를 알아보는 법이라는 글과 함께 내 인연을 알아보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수! 제가 현재까지 브런치에 쓴 글이 37편 정도 되는데요. 이 글은 당당하게 3위를 차지한 글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오늘 유튜브에서는 글에서 다 풀어서 말하지 못한 현실적인 팁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Let's go! 친구들 혹은 주변인들이 연애 고민할 때 보면요. 똑같은 패턴을 막 좀 반복하는 것 같지 않아요? 주로 고백을 받고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자기가 먼저 대시해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헤어질 때마다 상대는 꼭 나쁜 놈, 나쁜 년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환승이별하는 사람들은 다음번에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연애라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서 돌아보면 사랑이었던 남자랑 연애였던 남자로 구분하게 되던데요. 물론 제가 만났던 그들이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저의 영상을 본다면 저는 나쁜 년이 되겠지만 그들이 이걸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랑이었던 남자와 함께했던 시절을 이렇게 좀 떠올려 보면 가슴도 눈도 좀 촉촉해지면서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컸던 것 같고요. 그저 그냥 연애였던 남자를 떠올려 보면 당시에 내가 성격을 좀 배려놨다. 이건 경상도 사투리구나. 지저분해졌다, 내 성격이. 그래서 시간이 아까웠다라는 그런 류의 후회가 살짝 들곤 합니다. 내 남자, 내 인연을 알아보는 눈, 그런 심미안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글의 첫 번째 페이지를 낭독해 볼게요. 심미안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부분이니까요. 본론이 바로 궁금한 애청자님들은 낭독 부분을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너, 나 사랑하기는 해? 지금 이거 우리 사귀기는 하는 거니? 영화, 연애의 온도에서 김민희 역이 동희, 이민기 역에게 헤어질 때 뱉은 말이다. 빗속에서 서로를 노려보며 악다구니를 쓰는 그들의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하지만 아름답지 않게 헤어졌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곧이어 김민희 역의 방백이 들렸다. 우리의 연애는 달콤하지도 아름답지도 이벤트로 가득 차 있지도 않았어요. 지루하고 평범하고 아무 특별할 것 없는 그저 보통의 연애였죠.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진심이었어요. 진짜 사랑을 했고 아마 그건 내 인생에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영화 같은 일일 거예요. 김민희 역은 내 인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영화 같은 일이라고 말했지만 아마 그녀는 몇 번의 계절이 지나기 전에 다시 누군가를 만날 것이다. 어쩌면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겠다. 남녀가 만나는 것이 편리한 세상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나만의 감정 세계에 타인을 들이는 것은 전혀 편리하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내가 애써 구축해 놓은 편안한 일상이 흐트러질 것을 예감하게 하고 아마도 그 예감은 틀리지 않을 것이고 그 낯선 풍경 앞에서 당황하여 울먹이는
스스로를 달래야 하는 의무감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해내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신미안을 키워야 한다. 감정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거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내 세계가 아름다워지기 때문이다. 그 사람과 사랑하는 때때로 아름답지 못한 순간을 맞이하겠지만 그 사랑을 통해 내 안에 어떤 구역을 아름답게 만들 수는 있다. 혼자라면 절대로 하지 못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연애가 끝나고 나서야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편이다. K는 내게 사랑이 맞았다. 서로의 꽃잎만 탐하는 사이가 아닌 뿌리를 만져준 사이. 그리하여 서로를 만나기 전보다 그 이후로 더욱 단단한 자신을 만날 수 있었던 사이. 떠올리면 고마운 사이. 다시 보면 눈물이 날지도 모르는 사이. 연말이면 한 번쯤은 건강을 기원하게 되는 사이. 그런 사이가 내게는 사랑으로 남는다. 가끔 까마득한 후배들이 사랑을 어려워하며 고민을 털어놓으면 대략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던 것 같다. 첫 번째 팁은요. 성적 본능을 예민하게 단련하라입니다. 와우. 이게 유튜브라는 곳이요. 참 사람을 직설적으로 말하게 하는 무대네요. 브런치에서 글로 쓸 때는 이 첫 번째 팁을 그냥 첫 느낌이라고 모호하고 아름답게 표현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독자들이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바랐는데 여기 유튜브에서는 완전 날것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의 중요한 전제는 친구가 아니죠. 애인이죠. 애인이 될 사람을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너무 당연하게도 나의 성적 본능이 반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을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감각을 예민하게 살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평소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밝히는 게 좀 부끄럽지만 우리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기꺼이 꺼내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스치죠. 네, 그들 중에서 내가 딱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끌리는 이성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정말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모두 연애하진 않죠. 그들과 연애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막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과 타이밍이 막 맞아야 그 인연이 되는 거긴 한데요. 어쨌든 끌리는 건 끌리는 거죠. 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유 없이 나도 모르게 이 사람, 이 남자 참 괜찮다 하는 마음이 불쑥 드는 때를 딱 포착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자자리, 목동자리, 백조자리, 페가수스 자리처럼 하나의 동일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저는 저의 그들을 헤이별 남자들이라고 불러요. 네, 물론 저 혼자 그렇게 부르고요. 이때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일기장에는 적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몇 해가 지나면요. 나의 헤이별 남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나만의 시선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사귈 것도 아닌데 피곤하게 왜 그런 걸 해야 하나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걸 하면요. 가장 순수하고 직관적인 감각을 훈련할 수 있어요. 더불어 내 취향도 구체화되고요. 말로 막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딱 끌리는 그 느낌은 이렇게 일부러라도 예민하게 알아차려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수록 퇴행합니다. 그러니까 1번 꼭 챙기세요. 두 번째 팁은요. 로맨틱 궁합을 맞춰보라입니다. 이건 연애 초반에
이 남자가 진짜 내 남자일까? 하는 살짝의 의문이 들 때 써보면 좋은 방법이에요. 알죠? 연애라는 게 참 비효율적이고 비실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가 진짜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속이 되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일명 뽕을 맞은 것 같은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로맨틱한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뭐 로맨틱이라고 해서 엄청 거창하고 대단한 이벤트 같은 걸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보다는 소소한 순간에 소소한 말투, 소소한 눈길, 소소한 손길 요런 것들이 나에게 심쿵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약속하지 않고 집 앞까지 찾아오는 예측 불가능함에 심쿵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디데이를 정하고 서로 완전 풀 착장을 하고 우리 비주얼 커플이야 이렇게 만날 때 심쿵하는 사람도 있죠. 또 다른 예로는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박력 있게 그건 예의가 아니지 라고 짚어줄 때 심쿵하는 사람도 있고요. 뒤에서 나 몰래 수습한 뒤에 나중에 알게 되는 상황에서 심쿵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오, 이 남자 멋진데? 하는 그런 짜르르르 하는 느낌이 막 좀 탁 통하는 그 지점이요. 잦은 빈도로 사귀는 내내 찾아온다면 그 사람은 내 인연입니다. 그런 인연과는 서로 단점이 좀 보여도 힘든 시기를 보낼 때도 자꾸 배려하고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인간적인 정이 들면서 더 깊은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팁은요. 좋은 사람 컴플렉스를 확인하라입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타인으로부터 착한 아이라는 반응을 듣기 위해서 내면의 욕구를 막 이렇게 억압하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심리적인 컴플렉스를 뜻한다고 위키백과가 그랬어요. 네, 이렇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가진 사람이랑 연애해 보셨어요? 진짜 피곤하죠. 모든 순간에 그 사람을 막 우쭈쭈쭈쭈 인정해주기 위해서 온 우주의 기운을 막 끌어다 모아야 하는데, 저는 진짜 싫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 컴플렉스는 조금 달라요. 좋은 사람이란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모순들을 인정하고 말하고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울 뉴런 효과가 발동을 해가지고 좀 나라는 사람도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나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대로라면 완전하지 않아도 방향만 잃지 않으면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죠. 그 기분은 꽤 근사합니다. 만나는 동안 그 근사한 기분을 자주자주 느끼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인연입니다. 그 사람은 꼭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내 인연, 내 남자를 알아보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참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해봤는데 어땠어요? 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요. 감각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이 그 예민한 감각을 키우기 위한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애청자님들이 자기의 인연을 만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애인이 있는 애청자님이라면요. 그 혹은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시고요. 지금 솔로인 애청자님이라면 곧 만나게 될 미래 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댓글창이 아주 달달하겠네요. 그거 기다리고 확인하는 재미로 일주일을 잘 보내보겠습니다. 네, 저는요, 단대표였고요. 여기는 이지적인 사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곳 지태주 라디오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문 걸어드려야죠. 지태주 라디오 애청자님들, All is well. 오늘도 우리는 잘 해낼 거예요. 안녕!